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에서 오거든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에 감정적으로 위축이 돼요. 내가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집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2023년에 감정일기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걸 했고, 지난번에는 그 감정일기 사연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정일기를 선생님께 가르쳐주신 대로 써봤습니다. 상황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나눠서 4개로 써보면 좋다 말씀드렸더니, 상황, A라는 친구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보라는 조언을 얻고 B라는 친구한테는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들은 거, 전혀 반대의 조언을 듣는 상황인 거죠. 생각, 이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을 안 열거나 거리를 안 둔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다. 나는 양극단으로 매번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거나 이 두 방향의 흐름 쪽으로만 항상 가고 있다. 다가가려 하면 너무 다가간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 거리를 두자니 냉소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정들이 동반될 텐데, 좌절스러웠다. 양극단이 아닌 중간으로만 가려고 노력하는데 언제나 0이나 100이다. 친구들의 말에서 양쪽 말을 다 들으니 중간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처음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속상하고 답답했다. 점점 위축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참으로 안타깝다.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말 했다가 상대방이 날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인지도식을 갖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금방 지치고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감정은 아니지만 또 감정을 쓰다 보면 동반된 경험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대화할 때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정답만 추구하려고 애쓰고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시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거나 황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잘 모르니 답답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번아웃이 오고 우울해지고 악순환만 계속 돈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 몇 초 전에 상대방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속에서 불이 타오를 듯 매우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매우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이 극도로 올라온다. 카톡 답장 하나 하려니 10분은 걸려서 정말 괴롭고 답답하다. 예. 이렇게 감정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요. 그게 감정일기 쓰는 묘미죠. 물론 괴롭습니다. 생각하면 더 괴롭죠. 자꾸 떠오르니까. 하지만 괴로워도 써보는 게 중요하고, 괴롭지만 쓰면서 해소되는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감정일기입니다. 행동. 핸드폰으로 사람들에게 오는 톡에 바로 답장할 자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답장을 하는 패턴이 됐다. 결국 나 자신을 엄하게 자책을 한다. 자책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자책을 하게 되고 힘겨워한다. 계속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보면 어떡하지? 등등 상황이 100% 내 탓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엄벌한다. 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잘 써주셨습니다. 이제 같이 살펴보고 햇살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보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또 역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김사모님이 비슷하다. 말하기 전에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남미님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 공감된다. 그리고 너네리님이 나를 비하하지 말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을 즐겨보자. 이런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었다. 잘 써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권유드리는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쓰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감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돼서 나는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괜찮죠. 하지만 조금 더 지엽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의 패턴도 좀 보이고요. 감정의 패턴도 보이고 행동의 패턴도 보입니다. 제가 햇살님의 감정일기를 보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기도 하지만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햇살님이 본인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자 제 추정을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양끝 쪽. 이래라 하면 이쪽, 저래라 하면 저쪽. 그게 양극단. 본인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 인식이 있고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그런 감정 잘 표현하셨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감정 중에서 친구들의 말 속에서 양쪽 말을 다 들이니 중간으로 가는 과정이 어려워진다. 항상 중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용일 수도 있고 적당한 걸 수도 있고 중간이라는 게 바람직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목적지가 중간이어도 처음부터 중간으로 하면은 이게 악순환되기 쉬워요. 왜냐면은 중간을 처음부터 계속 목적으로 하고 중간 해야 돼 하면은 중간이라는 거는 양쪽을 잘 경험해보고 맞춰가서 중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듣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귀가 얇아져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패턴을 정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듣고 다 종합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를 모아서 평균 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업무 처리나 그런 거 측면에서는 그런 방식이 도움될 수 있는데 사람은 그거가 오히려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에 감정적으로 위축이 돼요. 어떤 위축이 되냐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 확신이 떨어져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에서 오거든요. 근데 햇살님이 쓰신 거 보면은 확실한 거를 자꾸 추구하게 돼요.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도 그렇고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디지털 문화도 그렇고 모호한 거 뭔가 나쁜 거 확실한 게 좋은 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확실한 게 별로 없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저 친구는 마음 열라고 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게 모호한 거예요. 마음 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하려고가 쫙 있고 그래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반대로 확실한 걸 추구하다 보면은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귀는 얇아지고 데이터만 수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한 행동이 확실한가? 이후에도 확인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대화할 때 정답 있는 게 아닌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뒤에 나중에 또 이제 복기도 해요. 대화하려고 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거나 황당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또 자꾸 따져보고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자꾸 또 곱씹어보고 이게 이제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는 느낌 당연히 들어요. 감정적으로 소진되면 인지적으로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악순환되죠. 나는 지금 확실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더 모르겠어. 그러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이럴 때 방향성이 있겠죠. 방향성을 다시 돌려서 불확실성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더 노력해서 확실함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은 더 에너지가 빠지고 자꾸 악순환됩니다. 이 카톡 답장이라는 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게 이제 손이 아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시간 낭비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괴로워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당연히 카톡 답장이라는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정답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해요. 정답이라기보다는 뭔가 최적의 어떤 답장. 물론 이유는 있죠. 오해받거나 뭔가 이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는 모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역시 인간관계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컨트롤하거나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더 그거를 부여잡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됩니다. 이게 이제 행동에 설명하신 나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오는 톡에 바로 답장할 자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답장을 하는 패턴이 됐다. 이게 바로 답장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거고 내가 불확실성을 못 견디고 그 이유는 나한테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집중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이면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답장이 어려우니까 고민하다 보면 읽긴 읽었는데 일이 없어졌는데 상대방은 또 씹힌 느낌 받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오해가 생기거나 이렇게 또 악순환이 되죠. 김산무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이랑 크게 싸워서 더 이상 만날 친구가 없어진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후론 메시지나 카톡을 답장할 때 썼다 지웠다를 10분 넘게 한 적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을 겨우 사귀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무서운 것도 있고 그쵸. 그렇게 무서우니까 역시 감정이 있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이 더 꼬인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무서운 거 맞지만, 조심스러운 거 맞지만 힘을 오히려 좀 빼야지 오히려 선순환이 되고, 꽉 쥐고 완벽함을 추구하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거나, 유동적인 융통성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집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집중하려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새지 않아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못 견디고 확실한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서 내 마음에 집중을 못 해요. 제일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야.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그런 댓글을 주셨죠. 근데 이거 역시도 말로는 이해가 돼도 딱 하고 견뎌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호함을 못 견디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모호함과 반대되는 거는 이제 컨트롤이죠. 통제. 최근에 제 신규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아침형 인간 얘기. 아침형 인간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자기계발 측면에서 나를 완벽하게 딱딱딱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분위기가 자꾸 되면,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랑은 반대 방향이라서 악순환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것도 역시 그런 측면이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게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이 모인 이 세상이고, 인간관계고. 네, 너네리님이 인간관계를 잘 하려는 마음을 놓아야만 오히려 더 잘 되는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인간관계다. 네, 그쵸. 이거를 먼저 뭐 머리로라도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또 알아도 바로 행동으로 안 되는 거는 역시 감정이 많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멤버십 라이브 때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감정일기 사연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햇살님 감정일기를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다른 방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날 것 그대로 주셔도 돼요. 햇살님 감정일기는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고 이런 거지만, 뭐 은어나 이런 거 써도 되고, 또 막 두서없이 써도 되고, 잘 썼냐 못 썼냐 컨테스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느냐, 무의식적인 갈등을 발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재로 하는 거니까요. 오늘 서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 이 채팅창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목을 더 회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걱정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